학년이 되게 다양하게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신분 보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2028 맞으시죠? 그 다음에 고1은 뭐 손 안 드셔도 될 것 같고 표정 보면 알아요. 고1은 작년 이맘때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갈 거냐 막 고민하다가 막상 이제 가보니까 학교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열심히 하냐 그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중3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되게 지금 이제 반반이에요. 해맑기도 하고 기대 반 염려 반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시겠지만 오늘 좀 해법을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2 어머니들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4년 있다 월드컵을 또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홍 감독이 계속해라. 본선에도 못 갈 거다. 막 이런 거. 복잡한 일입니다. 저에 대한 이제 프로필은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진 않은데 저희 직원들이 대표님 어디 가서 설명하시면 그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함을 모르는 분이 일단 많고 그 다음에 프로필을 모르니까 믿을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오늘 어머니들한테 이 PPT를 갖다가 쭉 해드리는데 페이지가 60페이지가 넘거든요. 필요하시면 요걸 나중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 어머니들이 이전에 들으셨던 설명의 내용 아니면 이제 오늘 그 주말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오신 아버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아버님들은 직장생활 하시기 때문에 입시 설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하시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재미없다 이런 설명을 또 많이 듣게 되시는데 저한테 설명 들으시면 최소한 예비군 훈련보다는 재밌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내용이 조금 기존에 들었던 내용하고 다른 좀 파격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막 의심이 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대치동에서 그냥 사기업 뭐 저희 그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뜰 때요. 저희 지인들이 다 저한테 전화 와서 혹시 그분이냐? 그러니까 너를 모티브로 해서 찍은 거 아니냐? 저 아닙니다. 그렇게 막 고액으로 하는 사기 업체가 아니고요. 그냥 강남교육청의 솔직히 말하면 교육 컨설팅 등록 1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법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들이 공개해서 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EBS에서 공교육 지원 사업, TBS에서 공교육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인 내용을 어머니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축코민 원장님들이 또 저한테 요청하신 게 뭐 학원의 프로그램이나 우리 학원 강사들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장님이 어떤 얘기도 하세요? 그 대표님께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또는 이제 지금 1학년이 혹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최고 학년이 됐을 때 그 구성돼야 되는 여러 가지 과목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교과목 말고 그 다른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 안에 전부 흡수되어 있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돌아가실 때 오늘 내가 설명이 참 잘했다 이런 좀 뿌듯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도 준비되셨나요? 네. 표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식사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가면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손을 드세요.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러면 그러면 뒤에서 스태프들이 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시를 잘 이해함이 곧 경쟁력이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경쟁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잘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입시는 누가 망치냐? 옆집 엄마. 그리고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그 대학 모집 요강을 들어가 보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카더라 통신이 있고요. 스타벅스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에서 모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세요. 그 자극적인 썸네일을 이용해서 그 구독을 유도하는 층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내용도 있지만 일부 내용은 상당히 허위 정보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8 특히 대격변이 일어나는 2028에 어떻게 하면 입시를 잘 이해하는 것인지 그 잘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또는 원하는 꿈을 달성하는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즘 막 스포츠가 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드래프트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아버님들은 아시겠지만 야구에서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죠. 뭐예요?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일,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땡볕에 초등학교 때부터 글러브 끼고 방망이 들고 야구만 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게 1차 목표가 아니고요. 프로 구단에 입단하는 게 목표랍니다. 그래서 프로 구단에 만약에 드래프트를 못 당하잖아요. 지명을 못 받으면 대학을 가는 거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는 야구를 별로 안 하니까 3학년 때부터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 공부를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인지를 생각해봐요. 같이 한번 비교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12학년을 마무리하고 본인의 가치를 갖다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팀에서 우승도 했었다. 그러면 우승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뭐 1라운드에 지명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라운드까지 지명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명을 못 당하고 육성 선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연봉이 1억에서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요. 3천만 원이 아닌 금액에서 시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정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정우? 네, 바람의 손자? 아들인가 손자가 모르겠는데. 네. 이번 연도에 보니까 연봉 계약을 328억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애들한테 저는 말합니다. 상담할 때.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간단하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공부하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반복되는 잔소리를 하시는 까닭이 딱 하나밖에 없다. 너가 적당한 시점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독립. 그리고 부모의 노후는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의 살 길을 네 혼자 살아가는 거 이게 완전 독립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아들이 의과대를 가가지고 나의 노후를 책임져야 돼요? 손들어봐요. 난 50세 이후에 해외를 순방할 거다. 아들이나 딸 덕분에. 이런 엄마 아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의 자녀들은 운동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예요? 공부입니다. 실력이. 근데 애들이 지금 중학교 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면 뭐 이 드래프트라는 제가 학교에 가서도 설명하거든요. 이걸 이제 앞에 서론에 꺼내놓고 너 나중에 그럼 대학을 어떻게 갈래? 어느 대학을 가서 너의 가치를 증명할래?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인코리아요 막 이런다면 어느 대학 갈 거냐 그랬더니 인한반도래요. 한국 안에 있으면 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이런 지표를 우리가 좀 볼 필요 있다. 신대학 순이라고 합니다. 교육부하고 대학알림이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그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랑 대학생이 크게 바뀌었나?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은데 취업률, 교육여건, 이공계, 인문계, 뭐 연구역량, 국제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로 점수를 먹여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서영고, 성한서, 중경 성대가 많이 올라갔죠. 94년에 삼성 인수한 다음에 옛날에 서성한 뭐 이랬었는데 지금 성대가 서강대나 한양대를 조금 이기고 있는. 그 다음에 시의건동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이 되게 웃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부경, 인하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는 어디냐면 부산대고요. 경은 경희대가 아니라 경북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지방거점 국립대, 그러니까 지자체 되면서 지방에 들어가 있는 공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뭐 30% 그 이상을 그 지역 내 학교에서 뽑아야 된다, 선발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천의 하버드라고 하는 인하대, 여기가 이제 취업률이 좀 높게 나오고요. 아들의 홍익대,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서울과기대라고 있는데 그 대학이 광운대, 단국대 뭐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아버님들이 서울과기대가 어디냐? 옛날에 서울산업대, 서울산업대는 개방대, 어머니 개방대가 뭐냐면 교문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교문이 열려있다는 얘기는 아무나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신대학순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참고해서 2025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과학기술원 빼고 특수목적대학 빼고 분교 빼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지 취업률입니다. 무슨 취업률이요? 유지.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근로소득
근로소득자로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그 기업에서 종사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턴으로 막 6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이게 잘려나가는 거는 수치 안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지 취업률로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25년 자료에서 1위는 다시 서강대가 1위를 복귀했습니다. 서강대가 취업이 잘 되는 데가 90.93%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 서강대 1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시켜서가 아니라 워낙 단과대가 적어요. 졸업생 자체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학과가 많다 적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당연히 또 서강대는 별명이 서강고등학교니까 맞잖아요? 공부를 빡세게 하니까 취업률이 높은 거고 또 서강대 출신들이 가서 유지를 하는 거죠. 2등은 성균관 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되게 충격적인 대학에 올라와 있네요. 어딘가요? 한국항공기. 그러니까 뭐 전부 여기는 뭐 항공기 조종사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학과들도 유지 취업률 안에 랭킹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립대 되게 높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서강대, 시립대 모두 다 단과대가 큰 대학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대박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대학이라고 써져 있나요? 중학교 엄마들은 별로 지금 관심 없어요. 중학교 엄마들은 전국에 대학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 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나. 우리는 그냥 대추코민 다녀가지고 서울연고대 갈 건데 사내네 뭐 이런 표정이 지금 두 분이 그래요. 이분. 근데 어머니 겸손하셔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자녀 실력을 객관화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막 제일 무서운 욕이 야 너 홍명보 같다 이런 욕이에요. 지금 아버님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기술교대가 그 고용노동부 산하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충청남도 천안에 있습니다. 그 천안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병천, 순대 유명한 데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만약에 한 수원 정도만 있었으면 커트라인이 훨씬 셌 텐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고려대부터 해가지고 쭉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취업 경쟁률 유지 취업률 순서로 대학을 뭐 랭킹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명문대학, 뭐 이름 있는 대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히 자연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학과 선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럼 문과 엄마들을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 문과는요? 그러면 죄송해요. 입시 전문가로서 문과는 대학의 네임밸류가 더 중요합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서 뭐 국수전공하거나 전과하거나 이런 거 이해하셨죠? 이제 그게 뭐냐면 요거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 뭐죠? 하나 더 봤는데 졸업생 연봉 순위 뭐 이런 것도 조사해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보통 이제 그 직장의료보험이나 개인의료보험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역으로 조사한 겁니다. 1위가 어딘가요? 네. 졸업생 연봉 순위는 당연히 서울대, 그 다음 2등이 성균관대, 3등, 4등, 5등 우리가 아는 소위 6개 대학이 다 들어요. 근데 7, 8, 9, 11 보시면 7, 8, 9, 10 저기서 아까 부경 인하홍이 있었는데 맞죠? 부산대 경북대 들어가고 또 어디 들어가요? 인하대학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봉 순위를 보시면 저기가 이제 7천만 원대 뭐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저 대학의 출신들이 의료보험을 현재까지 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 빼고 직장 생활을 소위 말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의 순서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거 그러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도 열심히 하고 국어 영어 또는 내신을 잘 챙기고 비교과를 잘 만들어서 수시로 가거나 아니면 정시 모집에 수능 준비를 잘해서 가거나 근데 그 가치 증명에서 수고하고 애들이 되게 고단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되게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네. 근데 정작 제가 애들을 고3 또는 고2, 고1 중학교 2학년 애들부터 상담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목표가 없다는 거죠. 공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럼 대치코민에서 오늘 설명회를 들은 오늘 하나 약속하자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오늘 돌아가서 너희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 요즘 애들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두 번째, 생각한 걸 말해보자. 그러면 가출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모범 답안을 제시해야 해.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은 너의 가치를 19세가 됐을 때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초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지금 중3 엄마도 고등학교 선택 고민하시지만 결국은 논스톱으로 가요. 유급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원하는 고개를 진학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지만 가면 되고 경기 갔다 안 되면 후기 가면 되고 특목 썼다 안 되면 일반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뭐 또 해요? 다시 하는 행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재수. 요즘 N수라고 그래요. 1년 안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재수는 한 번 하는 거고 그 이상은 N수 이런 거니까 재수도 N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아들아 딸아 우리가 열심히 너를 협력하고 있고 서포트하고 있는데 네가 진짜 고단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너가 수고롭게 애쓰고 있는데 우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19세가 됐을 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괜찮은 대학은 아빠 생각은 서영고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지표를 보여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채용 뭐 애들이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자료예요. 삼성에서 발표한 건데 올해 일단 뭐 삼성 자기네 대학이니까 성균관대 제일 많이 뽑았겠죠. 그 다음에 2등이 어디입니까? 계속 지금 인천의 하버드가 인하대는 인천의 하버드라고 지네들이 얘기해요. 근데 인하대가 계속 지금 2등 계속 순위 안에 랭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강북 아이들, 이제 강남 아이들이 인하대 가라 그러면 막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무조건 요즘 아이들은 인서울병에 걸려 있어요. 인서울. 그러니까 뭐 국민대 안 되면 막 한성대, 서경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엄마들은 한성대, 서경대 어디예요?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강북 동대문 밖에서 그 서울을 지키고 있는 대학인데 뭐 그런 이제 인서울병보다는 오히려 좀 벗어났을 때 더 중요한 거고 5등 안에 그 5등에 광운대가 있잖아요. 저번에 비하인드가 뭐냐면 삼성이 광운대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수치가 몇 년 지나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광운대는 또 유명한 그 시그니처 학과가 있죠. 전자공학. 네, 그 다음에 지금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뭐 IT 뭐 이쪽도 좀 유명하니까 로봇도 유명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국기술교대가 13위에 도 77명. 근데 저희가 이제 졸업생 전체 숫자로 저 인원을 프로테이지로 바꾸잖아요. 그럼 한국기술교대가 5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중위권의 서울대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어머니들한테 잔소리 같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의 가치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고 이 아이가 나중에 인서울의 경쟁력 괜찮은 대학,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그럼 세 번째 내가 생각한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제시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근데 플랜 B를 제시할 수 있으려면 절대 미안하지만 엄마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커피숍 옆집 언니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유튜브만 들여다봐서는 온전한 정보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비전과 멘토 지금 대치동에 21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건 27년인데 27년 차인데 우리 대치구민하고 해서 이제 마포 이쪽 지역에 계속 와서 어머니들한테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약간 알코올성 치매 있긴 합니다만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어머니들한테 지금 오늘 설명 1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런 동기부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학을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는 거죠? 이런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 6장, 정시 몇 장에 3장, 총 9번의 기회가 있다. 아버님 그 이상의 원서를 못 써요. 예전에는 이 원서 접수 제한이 없을 때 부산에 사는 어떤 남학생이 60장 이상의 원서를 썼대요. 네, 근데 이제 드라마틱한 건 한 군데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용료가 평균 5만 원이라고 따져도 60장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죠. 근데 지금은 원서 접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지 꽤 됐죠. 수시는 6장 쓰는 거고 정시는 3장. 근데 마지막 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말했던 특수목적대학 혹은 산업대학. 특수목적대학이 어딘가요? 과학기술원 포함하고 경찰대, 육해공사관학교 이런 대학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다음에 여기 안 써져 있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여기도 이제 예체능계 쪽 친구들한테는 원서 접수 6장
또는 정시 3장 총 9장하고 별개로 원서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어머니들이 다 저학년 엄마들이 있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의 모집 비율이 어떻게 되나 아버님들 잘 보세요. 트렌드를 볼게요. 25학년도 4년 전부터 보면 79.6, 79.9, 80.3, 80.8 수시가 계속 소폭 증가하는 거고요. 정시 선발 비율은 20.4%에서 19.2%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이제 막상 이거는 지금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거 누구 거냐면 아까 고2예요 라고 손든 분들 거. 그러면 현재 고1, 중3, 중2, 중1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흐름은 아시라는 거죠. 8대 2. 그럼 이 도표를 보면 우리는 우리 가치 증명을 수시로 하는 게 쉬워 보여요? 정시로 하는 게 쉬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육에 계시는 현직 선생님들이 전부 학생들이 입학하면 얘들아 우리는 정시로 가기 어렵다. 정시는 재수생들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뭘 공략하자. 수시를 공략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내신이 9등급제일 때는 학기에서 뭐 여자친구랑 사귀다 헤어졌거나 남자친구랑 사귀다 헤어졌거나 아니면 누구를 짝사랑했는데 걔가 누구랑 사귀는 거 목격하면서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교우관계 문제가 있었거나 이래서 삐끗하면 9등급제에서 삐끗하면 내신이 조금 주춤해도 극복해내면 애가 뭐 2점 몇 등급 이렇게 하면 막 경희대도 가고 건대도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신 5등급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1등급이 10%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고1 올라가면서 우리 자녀가 다 1등급 할 것 같았던 자 고2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아까 다시 근데 계속 1등급이다. 손 올리고 계세요 그냥 다 1등급이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지금 1학년 어머니들도 중간고사 받고 이번에 기말고사 좀 있으면 보잖아요. 어때요? 전부 올 1등급을 받으면 좋은데 1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제에서는 이게 무조건 수시로만 가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는 전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전체 모집 비율의 수시는 지금 80.8%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근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수치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비수도권은 아니니까. 만약에 메디칼을 희망한다. 지방을 가겠다. 근데 지방의과대를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역인재 전형을 뽑고 있고 지역의사제 전형을 뽑고 있어서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흡수나가는데 그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타 시도군 아이들이 오는 전형의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교육대학을 가가지고 나중에 나는 초등학교 교사 되겠다 이게 아니라면 수도권 대학이 목표일 때 수시 모집의 비율을 좀 봐주시겠어요? 80%가 아니라 66.7%고 정시는 몇 %예요? 읽어봐 주세요. 33. 어머니 사진 찍지 마세요. 왜냐면 잘 안 나오고 나중에 꼭 이게 용량이 차면 이거부터 지우더라고요. 음식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모바일로 보내드릴게요. 댁에서 그냥 모바일로 깨끗하게 자녀랑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모든 학습의 1단계는 이해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뭐 사진으로 찍었는데 나중에 집에 갔더니 어디다 찍은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수도권의 정시가 33.3입니다. 그럼 이거 보면 66대 34 이렇게 이해도 되고 67대 33 이렇게 이해되겠죠? 정시가 생각보다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더 늘어나요. 만약에 대학을 내가 6개 대학이면 서영고, 서성한 그 다음에 11개 대학이면 거기다 이하여대, 중해경치 15개 대학이면 거기다 건동, 홍수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표가 만약에 전국 전체 대학이다. 그럼 교과를 제일 많이 뽑아요. 43.7%. 학종은 23%고 정시는 17.1%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학 기준. 수능 기준. 수능. 근데 15개 대학에서 제일 많이 선발하는 비율은 여기 보시지만 몇 %예요? 37%라고 되어 있는 수능이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학종이 33.2고요. 맞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강연할 때마다 강사가 여쭤볼 때마다 답변을 적극적으로 크게 하신 분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면 그거는 뭐 30년 된 전통인데 자 볼게요. 6개 대학이면 서영고 서성하는데 여기 오니까 학종이 많아요. 40.7이고
정시 수능 위주가 35.6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정시보다 수시를,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교과나 이런 거 전혀 안 뽑고 전부 다 학종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더 아까 취업률이 높았던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제가 좀 집요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서울대부터 볼게요. 서울대. 중간쯤에 서울대 보이시나요? 네. 교과 안 뽑아요, 논술 안 뽑아요. 실기특기자 1.9%니까 예체능 애들인데 뺄게요. 그러면 오로지 학종으로 63.8%,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위주로 몇 %냐면 32.8%. 그 다음에 여기 정시 소개는 뭐냐? 정시 소개는 수능도 있는데 뭐 거기다 학생부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특별 전형. 우리 애들하고 그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전형 보냐면 수능 위주 보시면 돼요. 그럼 서울대만 놓고 가도 서울대는 학종으로 63.8이고 수능 위주로 32.8이니까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를 수시로 많이 뽑는 거고 학종으로 뽑는 거죠. 맞죠? 네. 이걸 보시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목표가 서울대학이신 분 손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028의 5등급제는 첫 번째 결정하실 게 서울대를 갈 거냐, 그냥 안 가버릴 거냐. 그냥 못 가기 전에 안 가는 걸로 만약에. 그러면 이게 완전 전략이 달라져요. 진짜예요. 연세대 보세요. 연세대. 집에 가까우니까. 교과가 몇 %죠? 14.1%. 일반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학종이 10% 이상 증가해서 41.2%고요. 그 다음에 논술로 8.3%. 논술은 뭐죠? 아니 교과도 안 좋고 비교과도 못 챙겼고 선생님하고 사이 안 좋았고 이런 아이들 구제하는 전형인데 8.3% 뽑아요.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위주가 30.7입니다. 그럼 연세대학교 보면 학종을 많이 뽑는구나, 수시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서울대학교도 당연히 수시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고려대 볼게요. 14.4%, 학종이 34.5%, 그 다음에 논술이 7.9, 그 다음에 수능이 40 이렇게 됐어요. 고려대는 지금 서울대, 연세대랑 약간 컨디션이 달라요. 액면상 제일 많이 뽑는 거 뭡니까? 수능을 제일 많이 뽑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성균관대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교과가 10%, 학종이 31.3%. 같은 데 보고 계십니까? 네. 논술이 9.1이고 정시 수능 이중이 뭐예요? 40.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페이지를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 학생 혹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끝낸 학생,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끝낸 학생한테 이거 보여줘야 돼요. 너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가는 방법은 교과, 종합, 논술, 실기특기, 수능 위주다. 실기특기는 예찬이 아니 빼자. 그럼 대학 가는 트랙은 4개밖에 없다.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교과 전형. 아니 상위권 대학이니까 교장선생님 추천해요. 중하위권 대학 가면 추천도 안 해요. 교장선생님 일이 많으셔서. 그냥 지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도 좋은데 진로 역량이 뛰어나고 오지랖이 넓어서 공동체 역량까지 가지고 있는 애. 그러니까 교수랑 정말 친목을 다지면서 정말 잘 지낼 것 같은 애. 그러니까 약간 그 방굴 기질이 없는 애. 이런 애들은 이제 학교에서 많이 뽑아요. 똑똑한 애들. 논술은요, 글 잘 쓰는 애. 근데 이제 논술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 논술, 어려워. 글자 수가 많아. 1000자 이상. 문과 애들 어떻게 써요? 국어사의 통합. 영어 재심도 나오고 혹은 수리 도표도 나오고 뭐 이런 대학만 다릅니다. 근데 이런 논술도 있어요.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인데 수리 논술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소위 말하는 공통수학,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대수, 미적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들이 뭐 기하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출제되는 게 통합 논술. 근데 만약에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3학년 때 뭘 해야 되냐? 약술형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약술형. 네, 그게 옛날에 이제 그 적성고사라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단답서술형. 네, 단답서술형이고 문제를 갖다가 뭐 10문제, 7문제, 8문제 막 이렇게 주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뭐 자연계 학생인데 내신이 9등급제에서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5등급제면 누가 하는 거냐? 3등급, 4등급 애들이 하는 거지. 5등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5등급제에서 5등급을 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지. 본인이 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5등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약술.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거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고2예요. 2학년 1학기를 끝냈어요.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내신이 별로 안 좋아. 비교과는 많이 챙겼어.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러면 진단받아야 돼요. 난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썼을 때 일반고인 내가 서류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겠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AI한테 물어보는 이상한 집이 있어요. AI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손상된 거죠. 그건 기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한테. 네. 자, 그걸 이제 나중에 도와드리고. 그러면 만약에 진단에서 수시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제가 봤을 때 내신 안 좋은데 비교과를 많이 했다. 학종으로 가기 어려워요. 그럼 이 친구는 수능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논술 전형을 공략해야 되는데 논술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통합 논술이냐, 약술형이냐. 이해하셨어요? 네. 이건 이제 대치쿤민의 그 운영단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이해되셨죠? 네. 어머니 성균관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학종이 몇 %요? 31.3%.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한 학생이 지지난주에 목표 대학이 성균관대래요. 그래서 너 성균관대 그럼 무슨 전형으로 갈래? 했더니 학종으로. 담임선생님이 그게 많이 뽑는다고 했대요. 몇 %? 31. 첫 번째 깼죠. 그 31.3% 학종보다는 더 많이 뽑는 게 뭐다? 수능.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학종 종류가 몇 가지냐? 융합인재, 탐구인재, 기계균형, 성균인재, 과학인재. 총 5가지다. 근데 너가 문과생이니까 과학인재는 장영실 전형이고 정말 영재고 과학고를 뽑는 특별히 너랑 해당 사항 없다. 성균인재 전형은 사범대나 스포츠과학이나 의과대나 그 다음에 자유전공 계열이나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공학계열하고 사회과학까지 모집단이 좀 늘리기는 했는데 여기는 1단계 통과하고 2단계에서 면접 보는데 최저 기준이 없다.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일반고가 거기를 입성하려면 내신도 좋아야 되지만 근데 자유전공 계열이라는 거는 막말로 과의 전공적 합성보다는 진로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더 좋아야 된다. 근데 이 아이한테 제가 이제 추천한 건 기회균형 아니고 탐구인재도 아니다. 왜냐면 탐구인재는 학생부 100으로 뽑는데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럼 성균관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성균관대도 자기네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대학의 위상을 가치를 증명하는 인재를 뽑으려고 할 거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탐구인재에서 일반고를 더 선호하겠나? 나중에 합격생 분포를 보면 일반고보다는 일반고가 아닌 애들의 합격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 이름이 탐구인재예요. 근데 일반고가 탐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 공부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너는 일반고니까 성균관대는 융합인재를 노려봐야겠다. 325명 선발하고 학생부 100으로 뽑는데 마지막에 뭘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왜 그러겠나? 1600여 개의 일반고가 있는데 동점자가 너무 많을 거다. 특별히 5등급제에서. 근데 면접도 없다. 예? 추천서 자기소개서는 전부 폐지됐고. 그러면 생기부로만 애들을 선발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애들. 전교권 아이들이 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근데 일단 융합인재가 325명이에요. 그럼 앞서 성균관대 학종은 몇 %였냐면 31.3%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도전한 325명은 성균관대 전체 종원이 3,500명 정도 되니까 10%가 안 된 거죠. 맞죠? 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이 아이가 성균관대 학종 갈 거다. 30%가 넘는 선발 비율이니까 이렇게 착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한양대학교 보겠습니다. 한양대. 어머니 한양대는 앞서 보면 학종이 몇 %라고 돼 있어요? 한양대? 34.7%. 근데 한양대학교의 사회통합전형, 고른기회 전형, 고른기회라는 건 뭐예요? 그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였냐, 뭐 너희 집이 차상위 계층이냐,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 혹시 북한에서 왔느냐, 뭐 서해 5도에 인터넷이 안 터지는데 인강을 받느냐, 뭐 이런 거. 인터넷이 안 터지는데 어떻게 인강을 받겠어요? 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애들이 고른 게 면접편 266명 2단계 면접편 재시문 기반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학업편이 797명 선발하는데 학종평가하고 수능 체제를 적용합니다. 저게 이제 일반고가 많이 쓰는 전형이에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20% 이상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종의 선발 비율이 대학별로 이것도 이렇게 짙게 해놓은 도표도 없어요. 애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전부 어떻게 말하냐? 수시는 80 정시 20도 채 안 되고. 근데 요렇게 대학별로 봤더니 학종이 뭐 20%대 30%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너가 쓸 수 있는 학종이 어떤 전형인지를 지금 고2는 고1은 중3은 봐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전형을 노릴 거냐예요. 저기서 고등학교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외국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 외국고등학교 문과 학생인데요. 그러면 한양대에서는 면접형 가서 2단계 재시문기반 면접 봐야 돼요. 근데 모집인원이 너무 적죠. 성균관대 가서는 탐구인재 전형을 좀 노려보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특목고 진학해서 저 정도 대학을 쓰려고 하면 본인이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담임선생님이 이미 정해줍니다. 너까지는 어느 대학, 너까지는 어느 대학 이상. 그리고 오히려 특목고 학생들은 수시원서 접수 때 본인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고는 반전이에요. 담임 몰래 써요. 왜냐면 추천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설명회 때 종종 뵐게요. 서울대가 63.8%의 학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서울대 학종의 종류를 보니까 지역균형, 일반전형, 그 다음에 사회통합 이렇게 돼요. 그럼 사회통합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농어촌 전형도 포함되니까. 그럼 일반전형이 1585명인데 1단계 소리통과 2단계에서 MMI 심층 면접 보고 체제 기준이 없다. 그러면 쟤네는 지금까지 서울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반고가 많이 합격하나 아니면 특목고가 많이 합격하나 아니 걔네들은 공개를 해요. 일반 전형의 30%도 채 안 돼요. 일반과 합격 비율. 그러면 70% 이상이 누가 합격한다는 거예요. 자연계는 영재가고 인문계는 외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민사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청신국제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는 서울대를 많이 안 가죠? 열받아서 걔네들 의과대를 더 많이 가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천안부일고등학교, 공주한일고등학교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네. 이해하시세요? 네. 네, 그런 학교들이 일반 전형으로 많이 간다. 그럼 만약에 어머니가 이 동네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뭐 여기 지금 현재 명지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네, 가정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서울대는 지역균형으로 노려야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몇 명 추천합니까? 세. 2단계에서 면접 보고 근데 원래 수능 체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2028에서 수능 체제를 폐지해버렸어.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지금 골치 아프대요. 왜냐면 서울대가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폐지했다. 그럼 내가 내신이 올 1등급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대 간다. 전교에서 3등, 2등, 1등 하니까 어디 간다? 서울대 간다라고 착각하고 수능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 봤던 대학,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 앞에 봤던 성균관대, 한양대는 전부 수능 체제가 있었잖아요. 그 밑에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영도 수능 체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연세대학교 종합인데 저것도 신설된 거 27% 선발하는데 수능 체제 있잖아요. 맞죠? 네. 서강대는 없지만. 네. 그래서 결국 수능 공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서울대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려대 볼게요. 학업부 수영, 계열적 합평, 고른기회. 고른기회 뺄게요. 그러면 계열적 합평 저기 70% 전후가 전부 누구냐면 영재가고 외고국제. 그럼 학업 수형이 일반고가 많이 붙어요. 최장력을 적용하고. 눈치채셨어요? 최장력을 적용하고 있는 학종은 누굴 더 많이 뽑고 있는 거다? 일반고를 많이. 그럼 일반고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종합 학종을 가려면 내신 잘해야 되죠. 비교과 잘 챙겨서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으로 기록이 잘 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돼?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 근데 이게 9등급제에서는 괜찮았어요. 왜? 고2 때, 고3 때 과목을 공부하는 거에 수능에 나왔거든요. 근데 5등급제에서는 이게 아니야. 어머니 좀 이따 충격적이야. 5등급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의 국어, 수학, 영어만 수능하고 직접 상관이 있고요. 나머지 과목은 전부 내신 과목인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해하실 건 서강대가 저렇게 많은 전형을 뽑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전형이 무슨 전형이냐. 그러면 그걸 프로테이지로 환산했을 때 몇 퍼센트냐. 실질 비율이.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요 말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엄마들이 설명이 듣고 뭐라 하시냐면 적지 않게 충격받았다. 나는 학종이 되게 많은 줄 알았다. 왜? 주변에서 학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아요. 도와주겠다고. 아니 광고 문자야. 생기부 관리를 해주겠다. 뭐 수행평가를 도와주겠다. 이게 사실은 생기부 관리를 해주겠다. 수행평가를 도와주겠다. 이게 공명정대한 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불법 업체들이 전부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자, 넘어가 볼게요.
전용 요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대학 가는 방법은 교과, 종합, 논술, 정시라고 했어요. 근데 철인 5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낼게요.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 수능 5가지를 우리가 수능 5종, 철인 5종이라고 해요. 다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뭐 하는 거냐? 교과 성적 좋고 수능 최저 기준 맞추면 가는 전형이었어요. 근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뭡니까?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증가했다. 저거 반칙입니다. 교과 전형은 오로지 교과 성적, 그러니까 비교과 행위를 많이 안 했더라도 담임하고 사이 안 좋아서 세특이, 행특이 많이 적히지 않았더라도 그냥 성적 좋으면 가는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서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서를 쓰면서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그 전에 선배, 3개년 선배 데이터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9등급이었고 지금은 5등급. 근데 또 저렇게 서류 평가를 해버리면 이건 칼자루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대학한테 주는 거. 지네들이 원하는 애들 그냥 지네 마음대로 뽑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비교과도 챙겨야 되는 전형이 돼버렸죠. 학종은 당연히 교과, 전교과를 보고요. 비교과 잘해야 되죠. 비교과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부 대학이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게 일반고가 조금 더 유리하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논술은 뭘 평가하는 겁니다. 논술 잘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수능 최장력 기준 적용하면 실질 경쟁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오늘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돼요? 막 온서 쓰고 나서 경쟁률을 보면 60대 1, 70대 1, 80대 1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수능 최장력 기준 4, 8 이렇게 하면 실 경쟁률이 9.8대 1로 떨어진다라고 고려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 경쟁률이 제일 낮은 전형이 오히려 논술이 돼버리면 이상한 형국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일단 2학년 때까지 2학년 1학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학년이라고 손들어 엄마는 이번 7월 초에 기말고사 끝나면 진단 받으셔야 돼요. 소변검사, 혈액검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냥 웃자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웃으면 안 돼요. 그냥 아이 생기부 가지고 오고 모의고사 성적표 가지고 오면 이 아이의 현재 진단을 통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소신껏 써볼 수 있는 대학이 어디겠다. 또 얼만큼의 노력을 더해야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 이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책 솔루션이 나와야 돼요. 이걸 담임선생님이 해주면 제일 좋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의 입시 정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순수하다. 엄마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순수하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고, 혹시 담임선생님이 입시를 오랫동안 하셔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병을 진단받으면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꼭 제가 아니어도 되는데 입시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 한다면 그 입시 전문가가 공교육 지원 사업도 좀 하고, 그리고 20년 이상의 업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좁혀봐요, 어머니.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뭐 유튜브에 목매달지 않고 있는 순수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드립니다. 자, 정시로 가면 뭐가 중요할까요? 읽어봐 주세요. 노란 글씨만. 근데 얼마 전 뉴스에 이제 2028 입시에서는 정시 모집에서도 교과 성적이 변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시를 위해서 내신을 해야 되지만 정시를 위해서 내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했었죠? 새빨간 거짓말. 목표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모든 대학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2028의 개편 핵심은 수능을 9등급 유지하고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쭤봅니다. 왜 5등급으로 간 거죠? 고교학점제를 하려고.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진로 적성에 따라서 본인의 학점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선택 과목을 많이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95개 과목에서 138개 과목으로 늘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됩니까?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 전공과 연관된 그 과목을 나는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그 과목 선택자가 너무 적다. 그러면 9등급제 1등급은 4%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그 과목을 선택을 못하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5등급제로 바꾸고 1등급을 10%를 해줄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머니들은 좋아했어요. 그럼 되겠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올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 일반고 비율이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밖에 3%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파행으로 가는 거죠. 뭐가 파행이냐면 내신은 5등급이고 수능은 9등급인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한 장이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노란색 바탕에 지금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있죠? 저게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입니다. 뭐예요?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1학년 때 공부하는 거. 2학년 일반 선택으로 공부하는 게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회과나 과학과나 이런 과목들, 그 다음에 기타 과목은 전부 수능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원화 돼 있는 거죠. 근데 과거 고등급제에서는 2학년 때 배웠던 물화생지 또는 물토와투 생투치투 그 다음에 2, 3학년 때 배웠던 문과 사회탐구 요걸 수능에서 아이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수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학년 어머니한테 여쭤봅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 인서울이고 적어도 11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2학년 1학기 이번에 기말고사까지 봤는데 내신에 2등급 혹은 3등급 있다, 많이 있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걸 역전시켜가지고 2학년 때 등급 받기 더 어려워요. 2학기 때 3학년 이제 2개 학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수시를 위해서 이런 선택 과목들의 내신 지필고사 또는 수행평가 거기다 주제탐구 보고서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수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저 과목에만 지필고사만 신경 쓰자 집중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잉여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축국민학원에 지난번에 한번 원장단한테 얘기한 거 수능 몰입반을 개설하면 된다. 뭘 개설하면 돼요? 수능 몰입반이요. 그러니까 내신 시즌에는 하이브리드를 공부하는 거야. 내신 때는 내신 준비 기간에는 국수형만 내신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신이 아닌 비시즌 때 그럼 뭐 애들은 뭐예요? 수시에 막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 있는 애들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준비에 인터벌이 한 2주 정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놀아야 더 많이 놀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급격하게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도파민 터지고. 근데 그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수능 몰입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하나 여쭤볼게요. 재학생들이 N수생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더 안 좋죠? 그건 왜 그럴까요?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모듈에서 요구하는 수능 배에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갖다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대비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터 대비하는 걸 추천하냐면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남들보다 최소한 한 학기 이상, 2학기 이상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수시모집에 올인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언제 하냐면 1학기 끝나고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최장력 기준 충족시킨다. 그래서 애들이 내신은 되는데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고 내신이나 비교과는 되는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고 논술은 잘 썼는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고 약수를 봤어요. 근데 가천대학교가 국민대학교가 그 다음에 2028에는 인하대학교 아까 인천의 하버드로 약수로 바뀐대요. 한양대 에리카도 약수를 볼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최소한 뭐 한 개 3등급이나 두 개 6등급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5등급이나. 근데 그게 안 돼서 떨어진 애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서대문구에 많고 은평구에 많고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나는 어느 학교라고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님은 다 준비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한번 추천드려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 계시죠? 중간고사 한 번 봤어요. 근데 원하는 대학이 목표가 높아요. 제가 동탄에서 만난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목표가 약대를 가는 겁니다. 약대. 근데 계속 1학기 때 수학에서 2등급이 있더라고요. 네? 성취도 B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니까 2등급이 B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교고 강남 학교잖아요. 2등급인데 A예요. 성취도는 90점이 넘어갔는데 워낙 얘들이 시험을 잘 보니까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A를 받으니까 내가 1등급을 해야 되는데 2등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등급 나오는 이 성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본인이 원하는 성균관대 약대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저하고 상담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수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선생님 설명해 드리면 정시도 성균관대가 40% 이상 뽑고 있다. 근데 수능 위주로 뽑고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답이 나왔는데 벌써. 너는 조기에 수능을 준비한다. 네? 그러니까 그럼 학교를 때려칠까요? 뭐 이래 극단적이에요. 왜 애들이
애들이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그 다음에 내신도 때려칠까요? 막 이래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애들한테 정시 올인한다, 정시 파이터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해 줄게요. 정시 파이터 하는 애들 한 대 때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이브리드. 고등학교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에 국어, 수학, 영어, 저건 내신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수능. 저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저 3개 과목 국수영은 무조건 하는 거야? 하이브리드. 근데 나머지 기간에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온리 수능 공부. 조기에 수능 특강 보는 거예요. 2학년 수능 특강 볼 수 있어요. 수능 완성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오프라인 학원이 있다 없다? 우리 동네에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엄마들이 어딜 보내냐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기숙학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기숙학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기숙학원이 뭐예요? 기숙학원. 그 학교하고 강목 그 교도 4,000원 보잖아요. 350만 원 내면 딱 수강복을 줘요. 트레이닝복.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해하시겠지만 정규 교육과정을 3학년 교육과정까지 전부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가가지고 재수생들, N수생들하고 진도를 나가니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수능의 정규 교육과정은 몇 학년 때 끝나는 거냐? 2학년 때 끝나는 거예요. 몇 학년 때 끝나냐고? 딱 보세요. 노란색이 몇 학년 때 끝나냐고요? 2학년 때 끝나요. 그럼 3학년 때 공부하는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은 실제로 수능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이거 뭐냐? 검정색 바탕에 흰 글씨나 저기 주황색 글씨 과목은 전부 내신이에요. 그리고 수시 모집이에요. 수시 모집 가운데서도 교과하고 학종이에요. 연말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학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학과에 따라서 대학이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느냐? 서울대에서 전공연계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인문계 사회과학 계열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제2외국어 한문에서 한 과목 이상을 해달라. 난 저기서 어떤 걸 읽어냅니까? 제2외국어를 하는 애들이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2외국어 일반고가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어학교나 국제고가 잘하는 거예요? 그 일반 전형으로 많이 뽑는 게 그쪽 애들이니까 그거 하나만 냈어요. 나머지 필요 없고. 근데 자연과학 때는 공과대는 수학에서 지금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죠? 기하하고 미적분투는 꼭 해라. 근데 치과대학하고 간호대학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학은 말이야. 일반 선택 과목 우선 이수를 공개하는데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지구학 아니면 약학대학은 화학 또는 생명과학 중에 하나를 꼭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연관학과에 해당되는 자연계 과학 과목은 꼭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세 과목 이상. 근데 여기는 양반이에요. 서울대는. 근데 경희대학교 걸 볼게요. 근데 경희대 설명하기 전에 경희대랑 입시를 공동 연구하고 있는 대학이 있어요. 경희대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냐? 중앙대, 성균관대, 연세대입니다. 그래서 막내한테 시켜요. 얘네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경희대는 의과대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 의과대학을 오려면 수학에서 대수, 미적분, 학년대 이거 수능의 범위죠? 그 다음에 미적분도 꼭 해라. 그 다음에 과학교과에서는 화학, 생명과학은 꼭 해야 되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저건 학투, 세포,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거는 생투인데 그 중에 3개 해라. 여기까지 이해해요? 근데 의과대학 오는 아이한테 과학에서 권장하고 있는 과목이 뭡니까? 물리학입니다. 권장했으니까 안 하면 가산점을 안 준다는 얘기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의대를 생각하는 아이도 일단 2학년 가면서 물화생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냐면 물화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 밑에 내려보세요. 화학 보세요. 화학을 보니까 대수, 미적분은 학력통계 수능의 범위죠. 미적분투는 아닙니다. 화학하고 물질과 얘가 하투. 그 다음에 기하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 오니까 물리 학원과 가려면 물리 해야 돼요. 공대니까. 근데 생명과학을 또 권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기가 찬 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중에 하나인데 저거 물투거든요. 어머니? 수시로 가려면 경희대 정도를 가려면 경희대 뒤에 있는 중대, 성대, 연세대 정도를 학종으로 어플라이를 하려면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목을 잘해야 되는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수능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과목을 애쓸 거냐 애쓰지 않을 거냐는 언제 결정하느냐? 조기에 결정하면 1학년 1학기 마치고 조금 평균적인 건 1학년을 마무리하고 조금 유예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해봐야겠다. 2학년 1학기 마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엄마는 약간 결정장애고 아빠는 옛날부터 우유부단했고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고 이게 이제 지금 삼중고거든요. 집안이 불행해지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결정장애, 우유부단, 애는 전두엽선상. 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야 수시는 80%야. 우리 학교는 정시로 못 간대. 그러니까 수능하고 상관없는 저 과목을 전부 끝까지 내신을 하자. 애는 3등급 뜨고 있는데. 그리고 막 수행평가 해야 되고 엄마가 하고 있어. 새벽 4시까지 다 떠서 못 가잖아요. 아니 새벽 6시까지 하는 엄마도 있어요. 자녀의 내신이 몇 등급인가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지금은 3등급이에요. 뭐 이런 거. 5등급에서 3등급. 지금은 3등급? 아 다음에는 4등급이겠네요? 안 된다니까요. 5등급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결정장애 안 돼요. 우유부단 안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제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엄마들보다는 아빠들의 판단이 빨라요. 왜요? 두 가지. 아빠들의 사고방식이 논리적이어서 오케이. 두 번째, 아빠들은 카더라 통신이 없어. 스타벅스에서 모여서 수다를 떨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판단하면 논리적 이성으로 판단하면 맞아. 갑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엄마들은 상담받고 가가 여기서는 잘 상담할 때 뭐라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틀 있다 전화 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수시는 써야 되잖아요. 합종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안 된다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내신을 지금 보란 말이에요. 내신을 올 1등급이 모르겠다. 2등급이 있는데 그 2등급이 우리 학교의 구조상 A를 받고 90점을 넘었는데 2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학교라. 그 2등급이 아니라면 어머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어머니한테 말하죠.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대학의 입장. 대학은 5등급제 학생 뽑아내는 게 정말 옛날처럼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교 등급제를 쓸 수도 있다니까. 고교 등급제. 고교 등급제 쓰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학종은 학교 이름을 모르잖아요. 맞아 아니. 그 다음에 어느 동네 사는지 어느 동네 사는데 관심 없어요. 근데 어느 학교인지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좀 더 알아요. 어머니 어떻게 찾아내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학종평가는 기존하고 달라지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 역량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여기서 노란색 읽어주세요. 뭐요? 탐구력. 탐구력이 뭘까요, 어머니?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 습득하려고 하는 행위, 이게 탐구력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탐구력은 일단은 이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학교 활동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머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길게 보지 마세요. 주요 평가 자료는 대학에서 뭘 보는 거냐? 교과 세트, 교과 성적. 세특은 뭐죠? 세특은 중학교 엄마들이 물으세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과목별 교사가 이 아이를 한 학기 지켜보고 내 수업을 요즘은 학기제니까 한 학기 동안 들었다. 그러면 1500kB, 보통은 글자 수로 따지면 한 500자? 네. 1500kB로 이 아이의 그 수업 태도, 학업 의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인성을 발휘했나, 발표는 잘했나 못했나, 그 다음에 진로 연계해서 막 이런 거 써주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근데 어떤 교사는 애한테 써오라고 해요. 네가 써와, 네 거니까. 그래서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잘못 붙여가지고 다른 거 붙이기도 하고 난리 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학교가 조금 열려 있어서 마인드가 세특을 아이한테 써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보고서를 써서 내라. 그러면 이제 교사가 거기서 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정돈해서 쓰고 이걸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니? 혹시 누락된 게 있느냐? 네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상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아이로 뭐 일부 강남학교 아니면 일부 뭐 저기 자사고등학교 어떻게 하냐? 그냥 애들한테 수행평가로 세특을 써오라고 그래요. 3인칭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학종이 엄밀히 따지면 공명정대한 방법은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진로 역량도 세특이 중요합니다. 물론 과목 선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도 세특에서 협업이나 참여를 본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보는 건데 1차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주제 탐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말했던 뭐예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요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그 세특이 써지는 게 좋으냐, 2학년 엄마들 있으니까 설명도 1학년도 똑같아요.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1500kB 안에서 만약에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면 이 아이가 이 수학 과목에 흥미가 있다라는 게 기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공을 이 친구가 신소재공학과를 하고 싶은데 수학의 단원에서 신세조공학하고 연관된 걸 찾아가지고 주제 탐구 활동한 거 있잖아요. 그걸 발표한 거 있잖아요. 모르는 친구들한테 지식 공유를 한 거예요. 이런 걸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태도 성실성 당연히 써줘야 되고, 수업과 연계된 탐구 활동 꼭 써야 되고, 수업 내 협력이 뭐예요? 난 수학 1등급인데 우리 반의 수학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자습 시간에 아이들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본인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애들의 멘토링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 임원활동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임원활동 못하면 교과부장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 잘해야 돼요. 토론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학종 안에 유기적으로 녹아 있어야지만이 1단계를 통과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누구의 권한이고 누구의 기술 능력이냐면 교사, 선생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진학한 학교 선생님이 혹시 이런 걸 뭐 좀 열성껏 안 하시는 선생님이다. 근데 선생님 탓하기 전에 엄마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내신 다 좋아. 얘는 학종으로 가야 돼. 그럼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근데 뭐 공부는 잘하는데 막 수업 시간에 반은 졸고 있거나 절반은 창문 쳐다보고 있거나 자기 행위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밉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세특이 잘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참고. 자, 학종에 대한 얘기요. 마지막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수업을 듣고 탐구로 연결하는 확장성. 그 다음에 본인이 시켜서 했는지, 그러니까 누구가 시켜서 했는지 스스로 했는지 좋다고 했는데 자기 주도성. 그 다음 저거 중요해요. 일관성. 뭐라고 하죠? 여러 과목에서 같은 관심이 이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엄마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2학년 때까지 약학이라고 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화학 연구원이 되겠다. 괜찮냐? 괜찮아요. 맥락이 같으니까. 맥락이. 근데 이제 뭐 얘가 뭐 이렇게 뜬금없는 학과를 3학년 때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 학원까지 계속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3학년 때 통합공학과 막 이렇게 써놓는다 됐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종 가시는 분들은 평가 포인트까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 학생들 오기 전에 하는 케이브 검사인데요. 어머니 객관화. 이 아이는 실제로 상담받았던 애인데 그 사고력 점수가 몇 점이냐면 27점입니다. 사고력이라는 건 뭐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경 지식을 배운 지식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사고력 능력인데, 그 다음에 12가지 학습 지표에서 보니까 진취성이 20점이고 추진력이 빵점이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20점이고 주도성이 30점이에요. 어머니 요 아이는 그냥 남의 집에 근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학종에 유리할 것 같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다니까? 남의 집에 애들은 빨리 진단해요. 남의 집에는 그냥 딱 안 돼요. 에이, 재밌겠네. 어머니 이 아이는 오기 전에 제가 어떻게 진단했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어차피 저 벤다이어는 애 성격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질문에 답하는 아이의 성격. 기억력도 좋아요. 53점,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드웨어는 좋아. 부모님이 주신 유전자는 좋아. 근데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정리력이 안 좋고 독서 안 했고 사고 능력 떨어지고 집중력이 어때요? 엄청 낮아요. 게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디톡스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부라는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오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부모님 몰래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있는 거냐? 땅이 있냐? 어때요? 그럼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현실적인 얘기를 해. 근데 여학생들 좀 철이 들었거나 남학생 중에서 이야기를 알아듣는 애들은 바뀌어갑니다. 동기부여가 돼서. 근데 안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철이 안 드는 애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빨리 발달해서 알약 2알만 먹으면 막 철이 빡 드는 약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 약이 있다면 어머니들 사겠죠? 한 100만 원 줘도 사겠죠? 근데 그런 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자, 요런 검사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입문 단계에서 해가지고 해보는 거죠. 자, 자녀 객관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녀는 과연 학종으로 갈 수 있나? 학생부형으로 갈 수 있나? 우리 애는 어떤 학생인가? 오늘 한번 시간 관계에서 빨리요. 자, 우리 애는 배우고 숙제만 하는 것을 공부로 여기고 있다. 부정적이죠? 숙제만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이는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자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녁에 와가지고는 전부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거나 뭐 다른 짓 하다가 잔다. 심지어 유튜브 틀어놓고 잔다. 세 번째, 공부 때문에 부모님하고 충돌이 있다. 아빠하고는 충돌 없어요, 엄마랑. 그러니까 충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 다음에 엉덩이가 몹시 가볍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기립근이 약하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생활관리가 안 된다. 다섯 번째, 생활관리.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SNS. 나는 수험생, 고등학생이 SNS를 한다는 거, 이건 법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이 SNS 못하게. 뭐 그런 법령이 좀 정해지면 좋겠어. 뭐 인권, 학생 인권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우연히 제가 쇼츠를 봤는데 교권국 나오는 무슨 드라마. 아, 참교육, 막 이런 거. 예. 대통령용으로 정하든지 교육부 장관용으로 정해가지고 인스타를 못하게 하는 SNS.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가 올릴 피드가 뭐 있어요? 아니, 인스타에 올릴 피드는 본인의 정체성인데 나는 2학년 2반 몇 번, 이게 정체성이라고. 음식이나 올리지 맨날. 안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 아이는 시간 관리가 특별히 안 된다. 잠자는 거 불규칙하고 여가 시간이 너무 많고 학은하는데 습을하지 않는다. 어머니 6가지 중에 우리는 몇 개 정도 해당됩니까? 모두 다요. 막 이런 엄마 있어요. 학종 아니죠. 학종 아닙니다. 특별히 3번, 4번, 5번, 6번에 막 우리는 해당되는 것 같다. 학종 아닙니다. 힘들어요, 되게. 특별히 중학교 엄마들은 중학교 공부는 단순 기억 능력을 요구하는 거고 직접 보강하고 엄마랑 같이 막 열심히 하면 내신 나옵니다. 90점 이상이면 A니까. 근데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성적이 안 나와요라고 말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다라는 것은 결과가 좋았다는 거냐 아니면 그 과정을 만드는 루틴이 좋았다는 거냐. 루틴은 안 좋았어요. 루틴을 안 만들어주고 그냥 결과만 좋았다를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 안 나오니까 미쳐버리겠대. 아니요, 어머니 받아들이세요. 얘는 공부를 못하는 애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전형을 빨리 선택지를 좁혀주는 방법이 최선이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얘가 영양이 안 되는데 약 먹여가면서까지 서울대를 보내겠다. 아니, 약이 안 나왔다니까요, 아직. 아니, 두어야 100만원 내가 주기. 근데 그런 약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상한 약을 먹여가지고 막 잠을 안 재우는 약을 먹여서 그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직도 우리 아이를 객관화 못했으면 이걸로 마지막. 어머니, 우리 애는 비범한 아이입니까? 평범한 아이입니까? 비범한 아이들은 깨워야 일어납니다. 비범하니까요. 컴퓨터로 공부 말고 엄청 딴짓 많이 하고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벼슬이에요. 그리고 본인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관대하다는 건 뭐죠?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다 맞는 건 출제한 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미친 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몸에 전자파가 흘러요. 제가 가끔 이제 막 학교 같은 데 설명회 가잖아요. 엘베를 타요. 근데 남학생 한 4명이 같이 탑니다. 전자파가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전자파가 예민하거든요. 전자레인지 앞에 못 써 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어지러워서. 어머니, 우리 비범한 쪽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죠? 아니, 스스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 기간에 지가 먼저 일어나 새벽에. 그리고 압력밥솥 딱 눌러. 밥이 다 되면 어머니께 어머니 이제 일어날 시간인 것 같아요. 아버님도 깨우시죠. 지가 알아서 등교하고. 절대 부모한테 글 시키지 않아요. 학원에 늦었다 이런 얘기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공부의 수단입니다.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공부죠.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엄격합니다. 틀린 문제에 집착해요. 열받아 하고. 내가 이걸 왜 틀렸나. 다시 복귀하고. 그날 배운 내용은 반드시 저녁에 정리하고. 그리고 아날로그로 삽니다. 폴더폰을 쓰거나. 그 다음에 SNS 안 하고. 어머니, 우리 애는 지금 비범한 쪽이에요? 평범한 쪽이에요? 중학교 엄마인데 평범하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평범하려면 절대로 그 아이한테 최신 핸드폰을 사주면 안 돼요. 스마트폰을 사주는 순간 행복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스마트폰을 사주는 순간 몸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사주면 안 되는 거잖아. 애들이 막 협박하잖아요. 그럼 더 큰 걸로 협박해요. 자, 요 문서 하나를 꺼내요. 문서 하나. 집문서. 등본 하나 꺼내서 너가 원하는 대학을 제때에 딱 가면 이걸 주겠다. 구두로만 얘기하세요. 공증받고 이러지 마요. 아빠들이 또 쓸 수 있는 거. 너 혹시 남학생인데 차를 원하느냐? 뭐 타고 싶냐? 얘가 뭐 테슬라 타고 싶대. 벤츠 타고. 오케이. 네가 원하는 데 대학을 가면 네가 재수하면 6천만 원 깨지는데 요즘 뭐 벤츠 보니까 S30 이 정도는 뭐 저기 오픈카 6천만 원밖에 안 해요. 이거 사주겠다. 라고 하세요. 대신 뭘 써주지는 마. 이해되죠?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면 그 6천만 원에 한 10분의 1만 줘도 돼요.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고도의 전략입니다. 애들은 그러면 혹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응?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 엄마 막 집문서도 안 보여주고 이러잖아. 어떤 엄마는 그 마이너스 통장을 깠대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이 부유하지 않다. 마이너스다 현재 우리 집은. 근데 너를 위해서 계속 마이너스 할 생각이 있다. 어떻게 할래? 부작용. 그럼 대학을 안 가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 취업해 볼게요. 이런 거. 그건 안 되겠죠. 잘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기부여도 부모가, 저도 우리 집 애들은 저를 입시 전문가로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안 들려요 막 이러는 우리 막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모학습법이 있잖아요. 이모학습법. 이게 뭐예요?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를 들으니까 얘가 좋아하는 이모, 친이모든 동네 이모든 그 이모들이 가끔 와가지고 아이를 동기부여하는 그런 거. 우리 옛날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집이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얘를 키웠다고 했어요. 맞나요? 근데 이제 아파트 문화 안에 들어오니까 온 마을이 없어. 그냥 경험 없는,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입시 체제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나의 경험으로는 이 아이한테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는 선배 자격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모님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설명에 와 계시는 거죠. 근데 많은 설명에 가면 어떻게 하냐? 공포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불안 요소를 막 강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네 학원에 와라. 우리가 길이고 진리다 뭐 이런 거. 약간 사이비 같이. 근데 오늘 그런 느낌 안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자, 몇 분 가셨으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10분이에요. 자, 아버님 보세요. 기존의 대신이 9등급제 1등급이 4%였어요. 이제 10%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대학 입장에서 동점자가 너무 많아졌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엄마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자, 보세요. 교과학습 발달상 이게 몇 학년까지 하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028이 아닌 애들 9등급 밑에 어떻게 됐어요? 성적표에 국어교과 일주일에 4번 들었다 4단위. 그 다음에 온점수로 99점을 득점했고 평균이 80.6일 때 우리 학교에 가로 열고 표준 편차가 12.7이었다. 보통 편차는 100점 만점의 시험이 20 전후로 있거든요. 근데 10점대 좀 넘어갔다는 건 이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대학이 지점수라는 걸 냈다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 전부 다. 학종에서든 교과 전형에서든. 그럼 지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나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두 명의 학생이 1.9등급의 동일한 내신을 갖고 있는데 95점 원점수에 평균이 2점 차이인데 편차가 어떤 학교는 20.0이고 어떤 학교는 17.5예요. 그 편차가 적은 학교의 점수가 1.63으로 값이 커요. 그럼 어머니 같은 석차 등급인데 어느 고등학교가 합격했을까요? A가. 아니 B가 아니고 어머니 이 지점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유리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찍어주세요. 편차가 적어요. 이게 산수인데 분모가 숫자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나눠지는 값이 커져야 되니까. 이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과거 선배들은 표준 편차가 생기부에 기재됐었다. 근데 2028에는 표준 편차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잘하는지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서 잘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 어머니 대학 입장에서 의문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 가운데 8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나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님, 성취도라는 건 90점 A, 80점 B, 뭐 70점 C, 그 다음에 60점, E는 뭐야? E, 알파벳 E, 50점 E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적표에도 애가 만약에 98점 맞았다 그러면 A 써져 있고 1등급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로 열고 우리 학교 애가
나랑 같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애가 A가 몇 프로, B, C, D가 몇 프로인지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학교 생기부를 딱 대학이 다 본단 말이에요.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면 아니 여기 나와 있네. 교육과정 운영의 특이사항, 교육과정의 편성 현황, 과목별 평가 정보 전부 제출해라. 이러면 어느 고등학교인지도 찾아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5등급제로 바뀌니까 대학 입장에서 더욱더 아이들을 선별하기가 어렵다. 이 아이가 썩은 귤인지 싱싱한 귤인지 모르겠다. 귤은 보여요. 껍질 보니까. 수박은 진짜 고르기 힘든 거예요. 두드려봐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익은 수박인지 썩은 수박인지 덜 익은 수박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공부 잘하고 오케이 원점수 높은 거 인정, 성취도 A도 인정, 석차 등급 5등급 중에 1등급도 인정. 근데 너가 공부 잘한 학교에 잘했냐? 아니면 못한 학교에 잘했냐? 여기까지 따지지 않을까요? 아니 과거에 표준 편차 가지고 지점수를 썼으니까. 어머니 중학교 2학년 오면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중2 어머니는 이해 안 될 수 있어. 지금 일어나서 가신 분들이 보통 중학교 엄마들이 가요. 못 견디겠다. 막 이런 거. 어머니 견뎌봐요. 견뎌봐요. 제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가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들의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현재 2학년 아이들의 지난 학기에 안 찍어도 됩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거고 그냥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 설명 자료 드린다니까요. 엄마가 이걸 가지고 가서 어디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학교 교사가 오셨다. 제 거 가져가서 인용하셨다. 나는 아유 잘하셨다. 맞죠? 근데 저만큼은 못하니까. 자, 제가 이거 수고롭게 작업한 겁니다. 학교 알림이 가서 국어 과목에 지난 학기에 자 가재고등학교 72점 평균에 A 받은 애 B, C, D, E 받은 C, D가 많죠 여기 학교가. 맞잖아요. 70점, 60점 받은 애가 많아요. 맞나요? 근데 명기고등학교 보니까 78점까지 갔고 제일 많은 게 C예요. 70점대니까. 그 다음에 B, A하고 D, 그 다음에 E, 50점대 애들은 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의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수행평가의 기본 점수를 높게 줬을 이유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수행평가 내기만 하면 기본 점수 50점 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 성취도 비율이 줄어들거든. 자, 이대부고 보이시나요? 이대부고? 맞죠? 네, 여기 이대부고 가야 돼 있어요. 80.9. 근데 A는 7.5밖에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많은 게 뭐죠? 80점이 B니까 72점이 많고 그 다음에 C, D, E. D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충안고등학교인데 자 충안고등학교 보니까 얘는 71.5 그러니까 뭐 가재고등학교랑 평균은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A 비율도 적고요. B는 높고 C는 적어요. D는 또 가재로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제일 처음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해봤어요. E가 많아요. E가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한 애가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다른 동네 학교 볼게요. 용인 애대보고 들어보셨죠? 쟤는 평균이 94.1입니다. 국어가. A가 89.9고요. 아버님 89.9가 A라는 얘기는 4등급도 A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등급은 4등급인데 A야. 그럼 이거는 어떤 걸 지금 애들이 사인을 주고 있냐면 대학 잘 들으세요. 9등급제 생기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9등급제 생기고 우리 대학에 원서를 썼던 학교 애들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요. 우리 대학에 원서를 많이 쓰는 고등학교 정리해놨겠죠. 그러니까 생기고 읽어보면 어느 학교인지를 걔네들이 추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판이 짜지는 5등급제 현재 고2는 야 얘가 어느 학교인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는 구분하기 어느 학교인지를 모르겠다. 근데 알죠? 이 자료 어디서 제가 정리했다고요? 학교 알림이에요. 아니 고려대가 옛날에 학교 알림이 다 봤어요. 지금 숫자가 똑같아요. 숫자가. 그리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야 뭐 C, D, E가 000야. 아니 걔네들은 3학년 부장하고 통화도 해요. 카톡도 해요. 그래 뭐 형 동생 한다니까. 아우야 우리 애들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고2인데 1학년 2학기 때 우리 학교 국어는 C, D가 0였어. 이렇게 카톡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카톡은 나중에 국회 교육위원회 관리 텔레그램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 상산고등학교 D가 거의 없습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강남학교 87점에 A가 많습니다. CD 거의 숫자는 한 자리 숫자로 줄였습니다. 공주의 한일고등학교 보이시고요. 흰문고등학교.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밑에 열악한 학교 하나인데 동탄에 있어요.
어머니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을게 가운데 글씨 이제 제가 없앴으니까 저것도 추적하는 이상한 엄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65점의 평균인데 이 성취도가 몇 프로예요? 이 학교 아이가 전교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간다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확신할 수 최저가 없잖아요. 수능 최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아이가 6장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겠다. 1단계 서류 통과하거나 서류 100으로 뽑는 거. 이것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얘네 학교는 제가 상담하는 애예요. 동탄에서. 얘는 아까 그 약대 가겠다는 애는 아니고 얘는 그냥 수능 안 해도 자기는 학생부형으로 대학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머니들 딱 객관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 동네 수학 볼게요. 수학 과제율 너무 어려운데 시험이 49.4. 아니 왜냐면 양극화돼 있잖아. 어머니 B하고 E가 높으니까 시험이 어려웠던 거고 이것 좀 조정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명기고등학교 64.3인데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왜 수학을 조금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축구민을 다니면서 좀 체계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유랑자 생활하지 마시고. 그 다음 이대국어는 보시면 알겠지만 2가 아예 없죠? 보여요 안 보여요? 2가. 그러니까 50점대가 없다는 얘기는 수행평가 점수도 많이 높은 거고 평균도 높잖아요. 중앙고등학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 동네 아이들 수학 그 성취도가 높진 않다. 근데 여기 볼게요. 용인에도 뭐 D가 없어요. 상산고등학교는 뭐 3.7, 0.6. 숙명여자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는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아예 얘는 뭐냐? 쟤는 저런 욕먹지. 그러니까 뭐예요 저거는? 전부 다 A를 받게끔 해주는. 저는 나중에 문제 되는데. 여기 형이 그 나땡고등학교 동탄에 보니까 67.5인데 A, B, C 여기 어떻게 돼요? 36.4. 아니 이런 학교 우리 동네 다행히 이런 학교 없어요? 맞죠? 예. 있었어요. 옛날에 한자로 시작한 학교 있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나오다 2학기 때 선생님들이 각성하고 수행평가 조금 비중을 높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취도 분포 비율이 공개된다라는 거에 물론 이거 가지고 학부를 결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점자는 반드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동점자 가지고 지금 우리가 8등 안에 드냐 안 되냐 뭐 조 3이 되냐 안 되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축구 얘기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 볼게요. 간단하게 영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중앙고등학교가 조금 애들이 이 성취도 비율이 높고 근데 공부 잘하는 학교들은 거의 없다. D가 거의 없다. 근데 희문고등학교 애들은 좀 안 좋았죠. 근데 여기 옛날 이게 지금 전국에서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이 학교는 정말 심각하죠? 국수형이 모두 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말할 거 없고요. 동점자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그때 어떤 아버님이 또 뭘 하시냐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1등급 A를 하면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막 목소리를 높여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님 프로야구 2군에서 3할 치는 애가 1군 가면 3할 못 치죠.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설득이 빨리 됐어요. 네. 잘하는 학교에서 잘한 애, 포기하지 않는 집단에서 잘한 애를 대학은 좀 더 선호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공개되냐면 저는 학교 알림에서 찾아왔지만 애들은 생기부의 기재 2학년 어머니들 생기부 다 적혀 있어요. 맞죠? 네, 그걸 대학이 어떤 작용을 하든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뭡니까? 학생부형. 학생부형이잖아요. 교과이거나 아니면 뭐요?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은 그냥 석차 등급만 반영한대요. 중위권, 홍익대 이하 뭐 이런데. 근데 뭐 성취도를 보겠다,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겠다 이러면 교과 전형조차도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면 보장이 없다라는 건 확신할 수 없으니까 소신이 아니라 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교과 전형 어떻게 뽑고 있어요? 또 아까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기했던 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플러스 수능 체제였는데 빨간색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자, 볼게요. 서류 30, 건국대 경희대 종합평가 30이라고 돼 있고 고려대 서류 20, 건국대가 서류 관련 30이요. 시립대가 40%, 성균관대학교가 출결까지 해서 교과학습 발달사항 30% 반영한다고 돼 있네요. 전부 수능 체제 기준을 적용하는데 고려대 동국대가 수능 체제도 안 봐요. 교과 전형에서. 그러면 일반고에서 아까 성취도 분포 비율 안 좋은 애들 그 아이들은 더 불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요. 여기 가운데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대학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세요.
교과에 변별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빨리 끝내면 서강대학입니다. 출결이 몇 %라고 되어 있어요? 10. 그럼 출결 어떻게 반영해요? 그때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석 이것만 감점이고 나머지 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병원 갔다 뭐 지각, 결석 이런 건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강대랑 같은 맥락의 대학이 어디냐면 여기 볼게요. 빨리 넘어가요. 중앙대가 출결 10이고요. 홍익대가 비교과 출결 5%입니다. 나머지 대학은 전부 서류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이 서류평가를 해야 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학생부 교과에서 되려면 어느 정도 내신을 유지해야 되고 또 수능 체제도 해야 된다. 근데 숙대는 또 체제를 안 봐요. 약대만 적용하고. 그래서 고대, 동국대, 숙명여대 여기는 내신이 돼도 합격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체제 기준이 없으니까. 왜요? 경쟁률이 셀 거다. 입결도 높을 거다. 근데 수능 체제가 있는 데는 어떠냐? 나보다 내신 성적 좋은 애가 공부 잘하는 학교에 잘하는 애가 체제가 안 돼서 앞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추가 합격에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고2, 고1 어머니 9등급제보다 석차 등급이 관리가 수월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정 과목은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고 3년간 실수 없이 온점수 고득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A를 받아야 되는데 온점수가 95점 A냐 100점 A냐 다르게 평가받겠죠? 그 다음에 단위수가 높은 과목 일주일에 수업수가 많은 과목을 잘하는 게 좋은데 학교마다 다른데 국수형은 일단 3, 4단위 하잖아요. 4단위. 근데 통합과학이 1학년인데 4단위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그 과목을 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목 세트 그 다음에 과목 선택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줄에 한번 읽어볼게요. 내신 대비 전략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학생부형 지원 대상이 아니면 어머니 내신 관리 여부를 어떻게 하자고요? 조기에 결정하자.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끝날 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1학년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목표가 높아요. 아니면 목표랑 무관하게 애가 성적이 안 좋아요.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오세요. 중간고사 끝나. 왜요? 중간고사가 9월달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진단을 해야 기말고사까지 예측해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짜요. 뭐 할 건지. 근데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그제서야 와갖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늦어요. 방학을 놓치면 한 학기를 잃어요. 이 말 이해하셨죠? 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니 1학기까지 유예했다.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반드시 성적표랑 같이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 늦으면 뭐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자, 고교 유형별로 수시 전형 지금 중학교 엄마들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회를 들으시면 이런 결론이 떨어지죠. 일반고를 진학하면 내신을 잘했을 때 교과형이 유리하다. 학종도 불리하진 않다. 일반고도 뽑아요. 어머니 동국대학교는 일반고 합격 비율이 80%가 넘어요. 중위권일 때. 왜냐? 중위권 대학일수록 특목 자사고를 잘 안 뽑아. 왜? 걔네들은 입학하고도 만족도가 안 높아요. 다니다가 때려쳐. 반수한다. 그리고 또 비겁하게 다니면서 자꾸 외교심이 없어. 애교심. 넌 여기 왜 다니니? 막걸리 먹고 막 그래요. 술주정. 근데 막 지방학교나 아니면 일반고등학교 애들 뽑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학종으로 이 대학에 온 게 되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서 교수님하고 충성도도 높고 여기서 학점 관리해가지고 내가 취업률 높이겠다. 이렇게 조기에 결정한 애들이 많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지금 어떻게 뽑고 있냐 학종을 일반고가 유리한 학종, 특목자사고가 유리한 학종으로 이원화돼 있었는데 아까 보셨어요? 아니 고려대 학업우수 계열적화, 서울대 지역균형 일반전형, 연세대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융합형 인재에다가 그 탐구전형 또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하고 이런 거 다 다르다. 참고하시죠. 아니 성균관대도 아까 그랬네. 융합인재, 탐구인재 달랐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근데 자사고는 교과 전형이 좀 매우 불리한 편이고 학종은 다소 유리하다. 근데 거기 가서 내신이 안 나오면 빨리 결정해. 자사고는 면학 분위기가 돼 있으니까 수능 집중 해야 돼. 학교를 때려치는 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소속감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심리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생활 관리가 잘 안 돼요. 얘를 엄마가 끼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또 라포가 형성이 안 돼 있어. 절대적으로 저는 자퇴는 일단 추천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진짜 독한 애가 아니면. 그리고 엄마가 워킹맘이다. 더욱더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 우스갯이지만 대학을 가면 교복데이가 있단 말이에요. 출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와요.
그럼 검정고시 뭐야? 양복 입고 가고 여학생은 투피스 입고 가겠네? 어떤 애 드레스 입고 가는 거야? 빨간색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학교 안에서 결국 3학년 가면 거의 자습이거든. 그리고 지금 아까 대학들이 교과 전형인데 요구하는 비교과가 어머니 출결이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는 와라. 와서 자더라도 학교는 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권이 많이 깨지긴 깨졌어요. 애들이 선생님 말 안 들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유지될 수밖에 없대요. 학종이 사라지면 애들이 학교에 온다 안 온다? 와서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아니 그랬대잖아요. 그 젊은 여교사께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나와서 선생님 저희가 학교에 이래야 되잖아요. 선생님 적성이 만드신 것 같아요. 설선수범의 리더십 이러고 박수치고 있다. 드라마에서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와 상관. 특목고는 교과는 안 돼요. 특목고 갔는데 교과를 가겠다. 굉장히 참신한 창의적 도전이죠. 학종은 유리한데 자체 내에서 검열을 하고 대학을 결정하고 대학 내에서 학과를 결정합니다. 여기는 변수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논술을 선택을 빨리 해요. 이화여고등학교인가? 여기는 2학년 때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제가 상담했던 학생인데요. 너는 내신 4등급 때다. 원하는 대학이 어디니? 그래서 선생님 저는 중경외시 이상 가고 싶어요. 오케이 논술해라. 통합 논술. 그래서 일찌감치 논술 시작했어요. 어려서 책을 많이 안 읽어도 결국은 논술이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사교육 영향력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사회. 그러면 사회는 지가 공부 안 한 거는 뭘 공부하면 되냐면 개념 용어만 정리하면 돼요. 개념 용어. 교과서에 개념 용어 있잖아요. 개념어. 어머니 한자어. 그것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EBS에 다 있어. 개념을 알고 싶다. EBS 가서 그냥 통합 검색에다 용어 치면 과목별로 다 나옵니다. 하면 되죠. 넘어갈게요. 아직도 중학생인데 고교 선택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로 학생 가이드 해볼게요. 1번 자기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알아서 꼼꼼하게 그러니까 전기바통 눌러놓고 나를 깨운다. 계획표를 잘 짜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어때요? 자기관리가 잘 되는 애. 손들어보세요. 그런 애랑 살고 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일반고를 가잖아요. 교과 종합을 노릴 수 있고 안 되면 논술 정치도 하지만 글자를 짧게 써놓은 거는 교과 종합이다. 근데 이 아이가 특목자사를 가잖아요. 교과를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회 폭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사고 가겠다 특목고 교복부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교육과정이 다르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대화 수준이 다르다.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이다. 본인은 어떻게 드래프트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애들이 성숙한 아이들이 온다. 근데 우리 아이가 철이 없는데 거기 가면 동화될 것 같다. 오케이 가요. 근데 갔는데 내신이 안 나와. 1학년 1학기 때 벌써. 그럼 부모님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정시 파이터. 그게 아니고 수능 조기에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서 미련을 갖고 막 특목고는 수행평가 하다가 진짜 다크서클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 고등학교 때 생겼던 다크서클이 20대 때 사라지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 안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는 성적 향상 욕심이 많아요. 노력파예요. 근데 멘탈이 약해요. 결과에도 뭐 무너질 수도 있고 교우 관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관계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끝낼게요. 요런 아이는 절대적으로 저는 요렇게 일반고를 가서 보통 이런 애들이 인정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알아봐주고 막 선생님들마다 오셔. 네가 김지수구나 막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더 생겨. 그리고 사회적 CCTV를 달고 다녀 지가. 누가 자기를 늘 보고 있다고. 그럼 정신병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저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인정 욕구가 있는 애.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자사고를 갔는데 특목고를 갔는데 그러면 전부 다 비슷한 애들이거든. 그러면 거기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끝까지 가겠다. 그럼 통학하는 대로 가라. 기숙학교는 안 된다. 왜냐면 기숙학교 가면 멘탈이 약한데 룸메이트들하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안 돼요. 근데 제 친구 딸이 실제로 상상고를 갔는데 룸메이트들하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3남매 장녀니까 부모한테 부담을 속썩일까 봐 말을 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성적이 계속 안 나와요. 제가 불렀어요. 왜 그런 거냐? 하지마. 사실대로 울면서 얘기해요. 룸메가 약간 딸을 시키는. 이게 사인 룸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속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때 입학을 못했고
정시 준비를 못했는데 재수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갔고 지금은 경찰행정대학원에 있어요. 한번 나중에 프로파일을 될 것 같아요. 그 심리 치료도 좀 받았어요. 그 애들이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머니 얘는 그냥 학종 노리려고 가는 거예요. 자사고 이해되셨죠? 근데 통학한 데를 가야 돼. 왜냐면 엄마랑 저녁마다 그 결산을 해야 돼. 오늘 어떤 놈이 너를 속상하게 했냐? 선생님 너한테 상처 줬냐 안 줬냐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애가 안 나왔나요? 2개 얘기했는데. 그럼 세 번째. 우리 애는 요거죠. 학습이 되게 수동적이고 시키는 것도 완벽하게 수행이 안 돼. 집에서 나갔는데 학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학원이 끝났는데 집에 오지 않는. 얘는 시험 끝나는 날이 그냥 명절이다 명절. 크리스마스야 맨날.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자, 얘는 그냥 일반고 가요. 일반고 가서 논술 노리고 약술 안 되면 약술 노리고. 예? 그 대치쿠미 나가지고 뭐 하면 돼요? 수능 몰입반 하면 돼요. 열심히 관리해 줄 거니까. 그 프로그램에 원래 이제 제가 평촌에서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은 이제 세종에다가도 접목시켜 놨는데 수능 몰입반은 정기적으로 학생 상담을 해줘야 돼요. 누가? 입시 전문가. 이해하셨죠? 대치동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자사고를 가잖아요. 갈 수만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성숙한 아이들하고 자꾸 미래를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나 거기서 교과 가야지 학종 가야지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예, 논술 가거나 정시 가거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능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 5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수능 100으로 갔거든요 옛날에. 아버님 빨리요. 근데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가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서울대는 어떻게 반영하냐면 여기 있네요. 1단계 수능 등급으로 통과하고 2단계에서 교과 역량이 40점이에요. 뭘 반영할래? 이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공동체 역량을 다 보겠다. 이거 뭐예요? 정시의 학종화. 서울대는 진짜 전교에서 좋은 애들, 전국에서 좋은 애들 제가 다 알아서 뽑겠다. 정시도 생기부를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기에 서울대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결정하자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고려대는 어떻게 합니까? 적은 인원 500명도 안 되는 애들은 교과 20%를 반영하는데 혹시 네가 내신이 안 좋다면 일반 전형으로 와라. 1128명은 뭘로 뽑겠다? 수능 100으로 뽑겠다. 이해하셨어요? 이온화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약한 연세대학교는 얘네 재정이 약해요. 송도 캠퍼스가 적자라서. 그래서 교육부한테 이게 지금 뭐냐면 정시 모집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게 공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자꾸 요구를 해요. 돈을 주겠다 하고. 근데 연대가 10% 반영하겠다고 했네요. 뭐라고? 학생부 종합평가 하겠다. 출결도 보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도 보겠다. 근데 입학처하고 얘기해보니까 수능 비중이 여전히 높다. 절대적으로 수능 잘 보면 그러니까 얘네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요 그냥 등급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정시 모집에서. 그러니까 A 받았어? 오케이 1등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발표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용인애대부고 애들이라든지 흰문고등학교, 세아고등학교 애들이라든지 이대부고 애들이라든지 이렇게 수능이 잘 나왔는데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원서를 못 쓰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석차 등급이 안 좋으면 성취도를 가지고 한산 등급 점수를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시에. 다른 데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집요하게 정리한 정시 모집의 수능 100%를 반영하는 대학의 명단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건대, 가나군, 경희대, 고려대, 가군의 일반전형 아까 봤죠? 국민대, 가나다 모두 수능 100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가다가 수능 100이고요. 성균관대 돈 많잖아요. 수능 100입니다. 뭐 세종대, 가나다 수능형 있고요. 숭실대, 가나다 다 수능 100입니다. 아주대, 인하대 수능 100입니다. 한국외고대학교 수능 100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수능 100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2028에서는 정시 모집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도 내신을 해야 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서울대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서울대는 그래요. 근데 여기 볼게요. 건국대 다군, 경희대 가나의 수능 학생부형, 고려대 아까 보셨던 489명, 덕성여대 다군, 서강대 나군의 90명 지획균형, 그 다음에 세종대, 숙명여대, 이하여대 이런 애들은 이온화 선발이거든요. 이온화. 근데 이온화 선발은 수능 100으로 뽑는 모집 단위가 커요. 그럼 내신 때문에 떨어질 대학은 어디 대학이냐? 서울대.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는 대학은 시립대. 이해됐어요? 어머니 중앙대 어떻게 뽑나? 여기 볼게요. 중앙대. 수능 89, 수능 80, 67. 난 무슨 와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6987, 6789 그래가지고 쟤네가
수능 89는 수능이 89%고 나머지 11%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11명. 예? 11% 출결이. 근데 모집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59명이에요. 근데 여기 서류를 33% 반영하는 데는 모집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돼요? 251명이에요. 그럼 어머니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내신이 좀 안 좋았다, 비교과를 못 챙겼다, 뭐 석차 등급이 그랬고 성취도도 안 좋았다, 그럼 수능만 열심히 하면 중앙대를 무슨 전형으로 쓰면 돼요? 수능 89로요. 대신 미인정 결성, 미인정 조퇴가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교육 정상화죠. 학교를 가라는 거. 중앙대 돈 받아요. 한양대 일반전형 832명 학생부 종합평가인데 여기가 비교 내신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검정고시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학생부가 없는 아이들. 그럼 수능 성적을 환산한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뭐 교과 과목 선택이나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정시 모집에서 수능이 절대적입니다. 서강대학교가 90명을 선발해요. 몇 명이요? 지역균형? 90명. 근데 교과가 몇 프로죠? 10%.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뭐라고 되냐? 12개 과목 상위 과목을 반영하는데 성취도 A를 1등급, B를 2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석차 등급하고 성취도 변환 등급 중에 좋은 걸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서강대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른 대학교도 정시 모집에서 교과를 반영할 때 그 상위권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는 성취도 아까 다 좋았잖아요. 일부러. 아니 C, D, E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정시는 곧 뭘 잘하면 되는 거다. 수능. 이해하셨어요? 수능. 그러니까 수능하고 무관한 과목의 내신 관리에 너무 많은 그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수능 몰입반 있다. 저는 두 가지 경우에 있어. 내신이 너무 안 좋아 수능 몰입반 오거나, 아니 내신은 적정하게 나오는데 목표 대학이 높거나 학과가 높거나 이런 아이들은 수능 몰입반 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방학부터 진행을 하거나 보통 여름방학부터 하거든요. 근데 뭐 대치품은 언제 하는지 제가 몰라서 언제부터 해요? 준비하면 겨울방학 2학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능은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여기 지금 반영 비율에서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극단적으로 어느 대학이 그걸 증명하는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우수한 영역으로 45, 35, 40, 30 막 이렇게 반영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성균관대는 수학을 좀 못하면 국어 잘하네. 국어를 좀 못하면 수학 잘하네. 이런 애들이 대학을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공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 중위권 학생일수록 수학은 꼭 다니고 영어는 친구 따라 가거든요. 근데 국어를 안 해요. 그래서 뭐하니 국어 그랬더니 뭐 EBS 가서 윤혜정의 나비 효과를. 그 나비는 날지도 못하고 무슨 나비 효과를. 어학학습은 언어학습은 국어 영어는 강제성과 지속성이에요. 좋은 선생님을 결정하고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주기적으로 듣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능 특강하고 실력하면서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명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뭐라고 써졌어요? 이게 철인 3종. 뭐 하는 거냐? 교과하고 종합전형을 노리는 애는 우선순위가 내신관리, 그 다음에 비교과, 마지막에 수능. 근데 될 만한 아이들은 수능도 최저기준 중심으로 하겠죠. 맞죠? 근데 우리 집에는 논술이나 정시를 해야 될 것 같다. 교과가 안 좋다. 그럼 우선순위 1번이 수능이죠? 그리고 논술할 집은 논술이 2순위, 그 다음 교과. 근데 우리 집은 논술 안 할 거다. 정시로 갈 거다. 그러면 수능, 교과, 비교과. 아까 뭐 반영하는 대학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머니 3번 어때요? 3번? 그냥 됐다 우리는 뭐 수능 올인. 근데 수능 올인을 하더라도 2학년 하이브리드 국어, 수학, 영어는 내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수능 올인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수능 교과예요. 비교과는 출결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비교과 뭐라고요? 출결. 자, 이 얘기를 오랫동안 듣고 계시는 중3, 중2, 중1 계시다면 조금 송구한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모든 지표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전형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 1년 6개월 전에 발표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또 그 다음에 계속 갈 건데 이 5등급제에서 고교학점제를 지금 폐지해달라고 국민적 70% 이상이 요구했는데도 새로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막상 현재 고2가 입시를 치는 내년에 후폭풍이 엄청 날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조금 자각하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엄마들은 중학교 엄마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이 아이가 내신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를 더 병행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수능. 수능을 안 하고 대학을 가겠다라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수능이 없어진다는데요. 막 이래요. 네. 아주 유구한 일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거는 아직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할 필요 없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수능은 여기서만 나온다. 마지막으로 누가 잘하나 제가 연구해 봤더니 능력만 강조하는 집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잘하는 자녀보다 그러니까 도량, 사이즈를 키워주는 여기 보면 제가 카파시티라고 써놨는데 그릇을 키워야 돼. 얘한테. 그 그릇을 키우는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드래프트를 얘기했어요. 우리 왜 공부해야 되는지 가치 증명,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이런 작업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중학교 공부처럼 입력하고 출력하는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했니? 문제 풀어와. 이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멸망합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2단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2단계 뭐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정리. 정리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요약하고 뭐 한다? 쓰면서 암기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날의 공부를 복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네 글자로 백지학습이라고 해요. 백지학습. 스프링노트 사주세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 백지. 반 접어요. 왼쪽 면에다가 오늘 날짜, 오늘 공부한 단원, 그리고 자기가 생각, 기억을 더듬어서 그날의 공부 내용을 검정색 글씨로 적어봐. 생각나는 대로.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찜찜하게 많아요. 그럼 오른쪽 면에 파란색 글씨로 교재 보고 적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많이 적는다는 건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공부를. 근데 이런 백지학습도 안 하면서 목표대학이 나는 우리 육계대학이고 의과대를 갈 거고 인서 이렇게 이 루틴을 안 만들고 있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성공의 3대 강령을 얘기합니다. 루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는 작업이 학기 끝날 때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학년 어머니는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1학년 어머니들은 가능하면 언제? 2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꼭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근데 그 환경은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의 그 시간표를 보시고 아까 한 장짜리 있더라고요. 학원 안에 수학과 강사들 이런 것도 있고 몇몇을 좀 보세요. 그러면 좋은 멘토들이겠구나. 어떤 확신이 오실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할게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언론 플레이를 보면 아빠들은 뉴스기사만 보셨으니까 제가 올린 말씀 중에 아닌 것 같은데 의심적인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대치동 21년, 입시만 27년 공교육 지원 사업을 했다라는 건 공교육에서 저를 검증했다는 얘기고 현재도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한가람 고등학교는 2003년부터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설명회를 가요. 초청받아서. 지방학교도 가고 예전에 EBS 투어 설명회 하기 전에는 이대국어를 매년 갔었어요. 설명회를.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을 조금 객관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제는 이렇게 한 가지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 애들이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간다. 성공이라는 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내가 쓰고 남음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해요. 뭐요? 공부 습관, 자기 주도력의 목표 세우기 점검하기 그 다음에 좋은 멘토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너무 쉬운 거라서 어머니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안 하겠다는 엄마가 있는 그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 부모님 중에 특히 엄마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대요. 한국 사회. 종교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항아리 올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엄마도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침밥을 짓는데 쌀을 한 숟갈 뜰 때마다 가족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정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어요. 엄마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브런치를 가야 돼. 스벅에 가야 돼. 오후엔 또 설명회를 가야 돼. 저녁에 학원 면담 가야 돼. 정작 중요한 건 기도.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 어머니 내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애들한테 무조건 저는 아침 식사는 밥이든 뭐든 애들은 먹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뇌 단백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쓸 수가 없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아침 애들 준비하고 깨우시기 전에 애들 깨우기 전에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집에 그 머그컵 흰색이나 아니면 밥그릇이나 국그릇 중에 하얀색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집마다. 가능하면 색깔은 흰색이에요. 거기에다 정수를 250ml 한 컵을 딱 뜨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문이에요. 제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을 꾸는 사람, 꿈대로 되는 사람. 그 앞에 있어야 돼.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고 아무개가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꿈대로 되는 사람이 되게.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 없어. 서울대를 가게 해주세요. 연세대를 학교로 가. 너무 구차한 기도가 30초도 안 걸려요. 하나를 더 한다면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하나를 더 한다면 악인을 구분하는 눈을 갖게 해달라. 그러다 올리면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물을 드셔요. 엄마 엄청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뭐가 되냐면 매일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힘들어하는 자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표현의 방식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과격하게 안 나가는 거죠. 맞죠? 예,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신부 안브로시우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특별히 엄마가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막 그런 걱정돼요. 얘가 공부 잘해가지고 한양대 갔는데 신흥 종교에 빠졌대. 얘가 공부 잘해서 고려대 갔는데 선배를 잘못 만나고 선배가 맨날 밥 사주니까 어디 따라갔더니 다단계 이상한 거 꼬여가지고 빚을 8천만 원 주고 왔다.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눈이 더 어두워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꼭 해주세요. 그리고 학원은 대충 꾸며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자료를 꼭 받고 싶은 분은 전화번호 찍으시거나 아니면 QR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거기다가 메모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싹 보내드릴게요. 물론 그 나가실 때 오프라인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시를 잘 이해하면 경쟁에 대해서 제가 학원이 보통 이런 학원도 별로 없어요. 이런 자료 막 복사하고 이렇게 막 복사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4번 전화 오셔가지고 꼭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설명한 내용도 있고 그 내용보다 더 디테일한 전형별 자료들이 있으니까 언니들이 요거 받고 싶은 분 나가면서 제 자료 달라고 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기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